지식탐험가 여러분, 병원에 갔다가 고가의 비급여 치료, 특히 도수 치료나 추나요법 같은 거 권유받고 결제할 때 망설여 보신 적 있으시죠? 아, 그 결제 데스크 앞에서 카드 만지작거릴 때 말이죠. 맞아요. 속으로 이거 진짜 꼭 해야 하나? 그냥 뼈 맞추는 척하는 엄청 비싼 마사지 아닌가? 이런 생각 사실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가끔 치료 침대에 누워서 천장 보면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게 내 척추를 진짜 고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지갑을 털어가는 건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서연과 도준의 진료실 뒷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품어보셨을 이 현실적인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책상 위에 아주 두껍고 흥미로운 글로벌 의학 자료들을 잔뜩 쌓아뒀는데요. 와, 오늘 준비한 오늘의 자료 깊이 보기 라인업이 장난이 아니에요. 세계보건기구, 그 WHO에서 발행한 척추 수기 치료 가이드라인부터 시작할 거고요. 네, 거기에 통합의학 저널에 실린 수기 치료의 신경생리학적 효과를 다룬 최신 리뷰 논문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만성요통 환자들의 심리 상태, 그 통증 파국화에 대한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까지 준비했잖아요. 맞습니다. 자료들이 다루는 범위가 생체역학부터 심리학까지 아주 넓은데요. 하지만 가리키는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입니다. 네,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하죠. 수기 치료가 진짜 단순히 뼈를 우두둑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신경계에서 어떤 과학적 변화를 일으키는지 철저히 파헤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수십만 원의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현명한 의료적 결정을 내리실 수 있게 돕는 거죠. 좋아요. 그럼 비싼 비용의 가치를 따지려면 일단 치료사의 손이 우리 몸에 닿는 그 찰나의 순간에 피부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알아야겠네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걸 단순히 틀어진 뼈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이라고만 설명했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뼈를 맞추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바로 생체 역학적인 관점, 즉 바이오 메카니컬 모델인데요. 건물의 뼈대가 틀어지면 시멘트가 갈라지듯 우리 몸도 뼈가 틀어져서 아프니까 그걸 억지로 밀어넣는다는 식이었죠. 아, 꽉 막힌 관절을 물리적인 힘으로 열어준다는 느낌으로요? 네. 하지만 오늘 살펴볼 최신 리뷰 논문을 보면 현대의학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구조 변화가 아니라 신경생리학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신경생리학적이요? 그럼 뼈나 근육의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신경계 자체의 애런을 고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의 통증, 경련, 통증이라는 아주 지독한 악순환 고리를 아셔야 해요. 통증이 경련을 부르고 경련이 다시 통증을 부른다는 건가요? 네. 우리 근육은 어디가 아프다고 느끼면 그 부위를 보호하려고 스스로 깁스하듯이 꽉 수축시켜버립니다. 일종의 방어기제죠. 아, 자다가 종아리에 쥐 났을 때 근육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뭉치는 거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그 방어기제가 너무 오래 지속될 때 발생하는데요. 계속 뭉쳐있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럼요. 긴장된 상태가 유지되면 그 부위를 지나는 혈관이 눌려서 혈류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노폐물과 염증 물질이 고스란히 쌓이게 되고요. 헉, 그럼 주변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더 아프겠네요? 네, 그러면 뇌는 여기도 아프네. 더 꽉 뭉쳐서 방어해야겠다. 이러면서 더 강한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완전 무한루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허리나 목이 한번 아프게 시작하면 며칠이 지나도 안 풀리고 점점 굳는 거군요. 근육 스스로는 그 고리를 못 끊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수기 치료사의 물리적 힘이 개입하는 겁니다. 치료사가 척추나 관절에 아주 빠르고 정교한 압력을 가하잖아요. 네, 그 기계적 자극이 어떻게 루프를 끊어내나요? 이 자극은 단순히 근육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근육 속에 있는 고유 수용성 감각기라는 센서들을 강하게 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센서를 때린다. 네, 그러면 이 센서들이 척수의 배각이라는 신경 통로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고 빠른 전기 신호를 쏘아보내거든요. 아, 척수로 강력한 신호가 들어가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신호가 도달하는 순간 근육을 계속 긴장하게 만들던 척수 반사 흥분성이 뚝 떨어집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뇌에서 근육한테 계속 수축해 하던 오작동 명령이 물리적 충격 때문에 강제로 차단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강제 종료되는 거죠. 와, 이거 약간 삐걱거리는 문경첩에 기름칠하는 물리적 작업이라기보다는 에러창 수백 개 떠서 멈춘 컴퓨터에 물리적인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랑 똑같네요. 와, 정말 찰떡 같은 비유네요.
물리적인 힘을 쓰긴 하지만 진짜 타겟은 신경계의 리셋인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증명된 건가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시원하니까 나은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의학에서 느낌만으로 논문을 쓰진 않죠. 근전도 검사나 H반사 같은 신경 생리학적 도구들이 이걸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근전도는 근육 전기 측정하는 걸 텐데 H반사는 뭐죠? 무릎 치면 자리 들리는 반사 테스트 같은 건가요? 원리는 비슷하지만 훨씬 정밀합니다. 전기 자극을 줘서 척수를 거쳐 돌아오는 신경 회로의 반응 속도를 수치화하는 건데요. 치료 직후에 H반사 진폭이 유의미하게 감소합니다. 아, 과민해져 있던 신경계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는 물리적 증거군요. 네, 근전도 검사에서도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근육의 전기적 활성도가 일시적으로 뚝 떨어지는 게 확인됐고요. 여기에 관문 통제 이론까지 더해지면 더 명확해집니다. 관문 통제 이론이요? 신경에 통증이 지나가는 문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네, 우리 모서리에 발가락 쾅 부딪히면 본능적으로 거기를 막 문지르잖아요. 엄청 문지르죠. 너무 아프니까. 우리 몸에는 굵고 빠른 촉각신경 섬유가 있고 가늘고 느린 통증신경 섬유가 있거든요. 문지르는 촉각 신호가 척수의 문에 먼저 도착해서 통증 신호가 들어올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대박! 그럼 수기 치료의 강한 자극이 그 굵은 촉각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통증 신호가 뇌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예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굳은 근육을 으깨는 게 아니라 신경에 대고 통증문 당장 닫아 하고 해킹 신호를 보내는 거였네요. 근데 통증을 감각으로만 느끼진 않잖아요. 우울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신경망을 건드리면 통증을 대하는 감정이나 심리 상태도 바뀌지 않을까요? 와, 그 연결고리를 짚어내시다니 대단한데요. 뇌과학에서는 신경계와 심리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료인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가 바로 그걸 추적했죠. 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바로 통증 파국화라는 겁니다. 통증 파국화요? 단어가 꽤 무서운데요. 아픈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파국으로 간다고 믿는 건가요? 표현이 좀 강하긴 한데 만성 통증 환자들이 겪는 인지적 오류입니다. 통증을 과장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난 평생 못 벗어날 거야 라며 두려워하는 심리 상태죠. 아, 허리 살짝 삐끗했는데 나 디스크 터진 거 아니야? 내일 출근 어떡하지? 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안감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런데 뼈와 근육을 만지는 수기 치료가 이런 심리적 공포까지 줄여준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진짜요? 만지기만 했는데 공포가 줄어든다고요? 네, 메타 분석 결과 수기 치료를 받은 그룹에서 이 통증 파국화 점수가 아주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표준화된 평균 차이, 즉 SMD 값이 마이너스 0.97로 나왔거든요. 마이너스 0.97이라는 숫자가 전문가들한테는 익숙하겠지만 일반 환자 입장에서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의 변화인 거죠? 통계학에서 SMD가 0.8 이상이면 효과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마이너스 0.97이면 통증에 대한 불안감이 상위 10% 안에 들 정도로 극심했던 환자가 평균 수준까지 뚝 떨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와, 내 인생 끝났어 하던 환자가 관리하면 괜찮겠네 정도로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네요.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물리적 자극과 심리적 안정 사이에 아주 중요한 생리학적 다리가 있거든요. 바로 자율신경계와 HPA 축입니다. HPA 축이요? 그건 뭔가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을 연결하는 호르몬 통제실인데요. 수기 치료의 강력한 자극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몸을 이완 모드로 바꾸고 이 HPA 축을 자극합니다. 척추를 눌렀는데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반응을 한다고요? 네, 척수를 타고 올라간 신호가 뇌의 시상하부에 도달하니까요. 이 자극을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 분비 패턴이 조절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 아닌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천연 항염증제이기도 하거든요. 아, 물리적인 힘이 뇌를 자극해서 천연 진통제랑 소염제를 방출하게 만드는 거군요. 게다가 심박수도 만정되고요. 몸을 만져서 마음의 회로까지 바꾼다니 정말 신비롭네요. 네, 정말 놀라운 메커니즘이죠.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는 강력한 치료라면 당연히 부작용이나 위험성도 따져봐야 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의료 소비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비판적 시각이죠. PMC에 등재된 767명 개상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 결과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767명이면 신뢰할 만한 표본이네요. 어떤 부작용들이 주로 보고됐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상 반응은 흔하지만 다행히 일시적이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하루 이틀 정도 국소적인 근육통이나 뻐근함을 호소했어요. 아, 저도 도수 치료받고 다음날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파서 의료사고 아닌가 의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굳어있던 근육이 열리고 신경계가 재조정되면서 생기는 일종의 병현 현상 같은 거죠. 재밌는 건 여성이 남성보다 이런 반응을 더 많이 보고한다는 겁니다. 근육량이 적고 관절이 유연해서 물리적 자극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겠죠? 정확합니다. 대부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자연적으로 사라지고요. 일시적인 뻐근함 정도라면 감수할 만한데 더 심각한 상황은 없나요? WHO 가이드라인에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금계증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WHO는 뼈에 악성 종양이 있거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전신 염증 질환이 있거나 급성 골절 및 탈구가 발생한 직후에는 강한 교정 치료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골절은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왜 절대 안 되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성 염증이라서요. 지속되면 목뼈를 꽉 붙잡아주는 횡인대 같은 구조물을 다 갉아먹어서 너덜너덜하게 만듭니다. 헉, 그럼 목뼈가 이미 불안정한 상태겠네요? 네, 그 상태에서 치료사가 강한 압력으로 목을 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으악! 안전장치가 풀려 있는데 힘을 가하면 신경을 짓누르거나 뼈가 어긋나 버릴 수 있겠네요. 예전에 기사에서 목쓰기 치료받다가 뇌졸중 왔다는 사례를 본 적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빈도는 수백만 번 중 한두 건으로 극히 드물지만 치명적이죠. 추골동맥이 찢어지는 동맥박리가 오거나 요추를 잘못 건드려서 신경다발이 눌리는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빈도가 아무리 낮아도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될까 봐 무섭거든요. 임상 현장에서 이걸 100% 걸러낼 시스템이 있긴 합니까? 그래서 사전 검사가 생명보다 중요한 겁니다. 훌륭한 전문가는 무작정 뼈부터 누르지 않아요. 과거 병력이나 위험 신호를 철저히 문진하고 반드시 엑스레이 같은 영상 검사로 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문진이나 엑스레이 확인도 없이 다짜고짜 꺾으려 한다면 당장 도망쳐야겠네요. 네, 당장 침대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구조적 한계를 무시하면 독을 넘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생리학적 원리부터 치명적인 부작용까지 깊게 파헤쳐봤는데요. 이제 명확한 결론을 내려보죠. 이 비싼 비급여 치료 받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떠질적인 답을 위해 마지막 자료를 꺼내겠습니다. 요추관 협착증 환자들에게 수기 치료를 병행했을 때의 임상 결과인데요. 통증 지수, 즉 VAS가 7.67에서 5.40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VAS 7.67이면 엄청 아픈 상태죠. 네, 서 있을 때 저절로 미간이 찌푸려질 정도죠. 그게 5.40으로 떨어졌다는 건 약간 불편하지만 일상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됐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효과는 있네요. 근데 통증이 완전히 0이 되는 완치는 아니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수기치료는 통증을 영원히 없애주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든 자료가 한 목소리로 말하는 건 다학제적 프로그램의 일부로 활용할 때 가장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다학제적 프로그램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써야 한다는 건가요? 자동차 엔진에 비유해볼까요? 수기치료는 녹슬어서 멈춘 톱니바퀴에 녹제거제를 뿌려서 억지로 한 바퀴 돌려놓는 작업입니다. 일단 움직일 수 있게 신경망을 리셋하는 거죠. 아하. 하지만 엔진이 계속 돌아가려면 환자 스스로 운동치료라는 엔진 오일을 붓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비싼 돈 주고 몸을 리셋해놨는데 집에 가서 다시 거북목하고 다리 꼬고 앉으면 스스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수기치료에만 100% 의존하면 그냥 비싼 마사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초기 윤활유로 쓴다면 그 비용은 충분한 가치가 있죠. 속이 뻥 뚫리네요. 맹신할 것도 아니고 불신할 것도 아니라 내 몸을 고치는 스타트 버튼으로 현명하게 이용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자료들의 핵심을 요약해보면 수기 치료는 단순한 근육 마사지가 아닙니다. 통증의 악순환을 끊고 두려움까지 낮춰주는 정교한 신경생리학적 해킹 과정이었죠. 네, 단 안전을 위한 사전 검사는 절대 필수고요. 비싼 마사지로 끝나지 않으려면 환자 본인의 운동과 자세 교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깊이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똑똑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 조금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오, 어떤 건가요? 오늘 우리가 짧고 올바른 물리적 자극이 뇌의 통증 회로를 리셋한다고 배웠잖아요. 이걸 정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반대라면
안 좋은 자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는 나쁜 자세들 있잖아요. 거북목이나 짝다리 같은 거요. 어쩌면 이런 자세들도 하루 24시간 내내 척수와 뇌를 향해 부정적인 신경생리학적 신호를 미세하게 투여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 뇌의 염증과 통증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란 뜻이네요.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스스로에게 매일 독을 주사하는 것과 같죠. 맞아요. 일주일에 1시간 치료받는 거 말고 나머지 압도적인 시간 동안 여러분은 뇌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의자에 앉아 계신 자세가 신경계에 어떤 에러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슴을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행동 하나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가장 훌륭하고 부작용 없는 무료 수기 치료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지금 허리를 바짝 펴게 되네요. 스스로의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돌아보게 만드는 완벽한 마무리네요. 지식탐험가이신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지식의 바다로 뛰어들겠습니다. 서영과 도준의 진료실 뒷이야기,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